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다리셨죠? 중국 NMPA 마지막 과정인데요. 그럼 먼저 우리 북경메리스의 김선왕 과장님 화면에 꽉 차시죠? 화면에 꽉 차시는데 우리 김선왕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경 메리스 그룹의 김선아 과장입니다. 네, 화면만 꽉 차는 게 아니라 내용도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문의할 부분은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중국 위생허가 화장품 관련돼서 법규가 새로 바뀌었어요. 사실 30년 만에 바뀐 부분이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시행이 1월 1일이었다가 나중에는 5월 1일로 진행이 된다,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해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엄청 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좀 그 중요한 부분을 팩트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먼저 위생허가 개요부터 중국 위생허가 NMPA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변경 부분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화장품 법이 언제 바뀌냐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다들 코로나로 막 정신이 없을 때 중국은 2020년 1월 3일에 국무원 회의에서 화장품 법규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미 통과를 했고 국무원 관련된 그 상무회의에서 이거를 심의 통과했고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미 약간의 개정안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6월이죠. 갑자기 새로운 법안이 빵 하고 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징조를 보였어요. 그 징조를 보이고 나서 화장품 그 정의가 바뀌게 되었죠. 그 정의를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이라 함은 도찰, 즉 바르는 그리고 살포, 그러니까 분사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체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하는 그리고 목적이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 공업 제품이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장품을 특수용도 화장품과 비특수용도 화장품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수용도 화장품은 기미 제거류, 그리고 모발 염색류,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그리고 모발 파마류, 그리고 새로 나온 건데 신현응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현응 이외의 제품들은 비특수용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어떤 허가증을 받게 되는지 그 허가증 종류를 살펴보시면요. 여기 화면 보시면 특수용도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비특수 제품 허가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용도 허가증은 요거는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다 모자이크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건데 요거는 종이로 나오는 허가증입니다. 즉 이렇게 생긴 종이 원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수 제품 허가증은 종이로 원본으로 나온다는 점 꼭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특수 제품은 비특수용도 허가증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얘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증이 비특수용도 일반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 허가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본 회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허가받은 제품을 다 허가증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요거는 전자본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특수 제품과 비특수 제품 화장품 허가증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약간의 다른 점이 특수 제품뿐만 아니라 2010
9년 이전에 받은 허가증들은 비특수든 특수든 다 이렇게 종이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기보다는 날짜와 기간을 맞춰서 보시고 안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화장품이 크게 두 가지, 특수와 비특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 제품과 비특수 제품 허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제품과 비특수 제품의 차이점을 보시면 스텝 1과 스텝 2까지는 똑같아요. 서류를 준비를 하고 중국 위생허가 법규에 맞게끔 서류 준비, 제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준비가 완료가 되면 시험소에 제품을 보내서 중국 시험소에 제품을 보내서 시험 테스트 제품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한 시험 결과 보고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관련된 유관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작성된 서류는 어떻게 하냐?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스텝 3 최종 심사라고 되는데 이 제품은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한번 업로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들을 NMPA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NMPA에 제출을 하게 되고 NMPA에서는 이 서류들을 하나 둘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 심사, 행정 심사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제 서류에 문제가 없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될 때 맨 마지막에 허가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 허가증은 어떻게 발행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종이 허가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특수 제품,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스텝 1, 스텝 2는 똑같지만 스텝 3에서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스텝 3를 선허가증 발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선허가증 발행이란 뜻은 시험 제품 테스트를 끝마치고 나서 끝마치고 나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한 다음 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NMPA에 접수가 되고 그 NMPA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이 그 온라인상으로 NMPA 심사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는 심사는 기술적인 심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행정적인 서류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가 빠지지 않고 문제가 없는 서류들이다 라고 하면 우선 먼저 허가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약한 날짜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원본을 들고 가서 이런 온라인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오케이 이 서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이 서류에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견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당일 바로 온라인상으로 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허가증이 딱 발행이 되게끔 발행받을 수 있게끔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냐? 그러면 허가증을 받았다는 이유는 말인즉 바로 허가증을 받았으면 이 허가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증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바로 수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스텝 3에서 뭐라 말씀드렸나요? 이 서류 제출 통과는 행정심사, 기본적인 심사만 할 것이고 그럼 기본적인 심사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스텝 4에 보면 후심사가 있습니다. 나는 제품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이 제품을 중국에서 팔면서 그 전에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기술적인 심사,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타당한지, 안에 내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후심사를 그 뒤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뒤에 후심사에서 의견이 발생이 되면 그 의견 부분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의견 부분을 30일 안에
다시 답변을 줘서 그 의견을 해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특수 제품은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특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시험 효능에 따라서 기간이 6에서 8개월, 길게는 1년씩 가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자체가 상이하다 보니 특수 제품은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비특수 제품은 시험 테스트 완료하고 선허가증 발행까지 기간이 허가증까지 발행을 하다 보니 기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비특수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한 4개월 정도, 4에서 5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허가증 발행까지는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특수 제품은 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 좀 넘게 12개월, 15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제품을 위생허가를 진행을 하거나 비특수 제품을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셔서 내가 중국에 언제쯤 팔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중국 화장품 2021년부터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큰 파트별로 조목조목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변경 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이라 하면 왜냐면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변경되지 않았어요. 뭐 분사하거나 문지르거나 이런 방법으로 인체 표면 피부에 바르고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또는 변경 전에는 구강 점막, 치아의 청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어떨까요? 변경 후에는 구강 점막이라는 내용이 사라졌고 치아의 청결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치약 관련, 구강 관련 제품은 화장품에서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약 관련, 구강 관련 제품은 따로 화장품에서 배제돼서 구강 관련, 치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후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표면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실 때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을 목적, 치유가 없습니다. 네, 치유, 치료 이런 목적이 없는 일용 화학 공업 제품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화장품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어떻게 됐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이 정의에 대비해 봤을 때 화장품이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러면 특수인지 비특수인지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 전에는 특수용도 화장품이 9가지나 됐어요. 자, 9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기미 제거류. 기미 제거류는 미백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미 제거류, 자외선 차단, 모발, 파마, 염색류, 발모류, 탈모류, 가슴 미용류, 신체 미용류, 냄새 제거류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냄새 제거류가 있는데 변경 후에는 어떨까요?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빠진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탈모류가 빠지고 발모류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탈모 방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발모라는 것은 모발이 난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그 표현이 화장품 정의에 맞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탈모 방지, 모발이 원래 있는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이외에 탈모류, 가슴 미용류, 신체 미용류, 냄새 제거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부터는 가슴 신체류, 탈모류, 냄새 제거류가 화장품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품들은 중국 화장품으로 NMPA 등록을 할 수 없음을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신효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신효능이 뭐가 추가가 되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효능이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효능이다 라고만 표현을 했지, 중국 위생허가 법규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신효능이고 이 신효능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2021년 중국 위생허가 화장품 법규 변경 부분에 제일 크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원료에 대한 신원료 등록에 대한 변경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법규 내용을 보면 이제는 명확하게 신원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 절차나 방법을 온라인 오픈을 해주셨고, 그리고 신원료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원료를 효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 효능이 만약에 특수용도 효능이다라고 하면 허가제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비특수용도 효능이다라고 하면 그냥 등록제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걸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동안 사용 못했던 원료를 원료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문을 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료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관련된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면, 어디에 제출을? NMP에 제출을 합니다. NMP에 제출을 하면 이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5일 이내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분 등록을 공시를 해줍니다. NMPA 사이트에 보시면 공고문 같은 게 떠요. 이 원료를 공시적으로 사용을 허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공시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원료를 공시한 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안전성 입증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같이 화장품 만들 때 그 만든 그 원료랑 같이 배합을 해서 그 자료를 다 함께 제출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분 등록 공시가 나면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냐면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 원료를, 신원료를 등록을 했던 업체는 3년 동안 안전 모니터링을 어찌 보면 당하면서, 중국에서 그 안전한 유효성분을 사용하면서 그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을 받으면서 이 원료를 어떤 제품에 넣어서 사용하고 또한 위생허가 등록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안전 모니터링 3년 동안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성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안전성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원료를 등록했던 화장품은 리콜 그리고 회수 조치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문제 없이 잘 썼어요. 아무런 안전성 문제가 없이 잘 썼다라고 하면 기사용 원료 목록에 등록이 됩니다. 기사용 원료 목록이라는 거는 중국에 현재 한 8,300여 개의 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성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료 목록에 등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료 등록 절차가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조금은 명확해졌고 좀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니면 화장품을 제작하고 원료를 만드는 원료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 효능이 있는 원료는 허가제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돼요? 자료를 제출해서 서류 접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공시가 뜨고 안전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허가제는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절차가 조금 많아 보이죠? 네, 보시면 자료 준비는 똑같이 준비를 하고 그 제출을 한 서류가 심사를 거치게 돼요. 자, 등록은 어떻게 해요? 심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등록해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먼저 공시를 하게 되었는데, 허가는 기술 심사를 거치고 행정 심사를 거쳐서 신원료 등록 허가증이 발행이 됩니다. 네, 신원료 허가증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걸치게 되고 그리고 3년 안전 모니터링 역시나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원료 등록보다는 허가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좀 더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기업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신청회사가 허가증에 보면 다 생산기업으로 변경 전에는 표기를 했는데요. 변경 후에는 특수는 경외허가인, 비특수는 경외 등록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현지 대리인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변경 전에는 특수 제품은 제중 신청 책임 회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책임 범위가 그냥 제품 등록을 할 때 등록했던 모든 서류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었고, 비특수 제품 현지 대리, 중국 현지 대리는 경내 책임 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 경내 전반 운영 과정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임 역할을 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특수, 비특수 모두 경내 책임 회사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 특수와 비특수는 그 책임이 동일하게 가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수 경내 책임 회사랑 특수랑 비특수 경내 책임 회사가 이렇게 통합이 돼서 나중에는 중국 경내 전반 운영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특수는 국가국에서 관리를 하고 비특수는 성 NMP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특수제품 유효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특수제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원래는 4년이었는데 5년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좋은 내용이죠. 다음은 경내 책임 회사가 어떻게 선임이 되는지, 어떤 요건을 가져야 선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특수제품의 제종 책임 회사죠. 제종 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업집조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선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비특수는 사업자 등록증, 영업집조에 억태의 화장품과 수출입 문구가 기재되어야만이 선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변경되고 나서 그 조건을 보면 비특수와 특수 모두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에 화장품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 수출입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꼼꼼히 잘 보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류 이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매 제품마다 이제 코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 효과에 대해서 코드가 생기고, 사용 부위에 대해서 부위에 관련된 코드가 생기고, 제품 제형에 대한 코드가 생기고, 뭐 누가 사용할지 사용군에 대해서도 코드가 생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제품을 그러니까 일렬 번호라고 하죠. 번호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분류법을 적용하여서 효능, 사용 방법, 제형, 사용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여지는데요. 효능, 효과 분류 같은 경우에는 28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다들 당황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굳이 우리가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거 알아서 구분을 해주실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능, 효과 분류를 보면 28가지가 있는데, 그 28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효능, 효과를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용 분류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상자 디자인이나 제품을 개발을 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이번 법규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법규가 처벌 내용이 명확해졌고 처벌 대상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안전 담당자 관리 위반 처벌 내용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뭐 광고법 위반 사항 처리 규제
그리고 경례 책임인 신청인에 대한 규제 처벌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 그러니까 샘플링이나 판매 중 제품들이 유통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안전하게 판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지, 그리고 관리하고 법규에 대한 부분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까지 하는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보시고 나중에 유통을 하실 때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맨 마지막, 제품을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품에 대한 효능에 대한 효능 테스트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 비톡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효능 테스트가 없이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주름 개선이랑 보습이랑 이러한 리프팅 진정, 뭐 각질 제거 이런 부분에서는 효능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올해 5월 전까지 허가받은 제품들은 이 효능 테스트를 안 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원료의 COA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나중에 요청하실 때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모든 원료에 대한 COA들을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원료 COA 요청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입니다. 치약이 화장품 관리 관독국에서 관리를 하되 치약 감독 관리 조례가 따로 따로 이렇게 새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 조례대로 치약을 등록 허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누는 효능에 따라서 화장품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특수 제품, 특수 효능이 없는 비누는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는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로만킴님이 주신 질문 중에 중국의 주름 개선 및 미백 효능은 기미 제거류에 속하는 걸까요? 라고 로만킴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름 개선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비기능성,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으로 속하고요. 미백 제품, 미백 효능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특수 제품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기능성이랑 기능성,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이랑 특수 화장품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제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린린원님께서 혹시 중국의 제품을 직접 수출한 제품이 아니고 중국 바이어가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바이어가 중국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나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이겠냐?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이 된다면 그 파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비특수 화장품 등록 관하여 5월 1일 전에 선허가증이 발행되고 5월 1일 이후에 후심사가 진행된다면 바뀐 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료 자료도 추후에 바뀐 법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5월 1일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선허가증이 발행된 제품이다 라고 하면 5월 1일 이후에 후심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아마 추가 요청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효능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효능 테스트도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주름 개선 및 미백 효능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비특수와 특수 중에서 특수 제품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표준인증원의 전재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